안녕하세요, 엑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츠를 하나 샀어요. 엔드로 부츠를.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부츠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오프로드 부츠를 하나 샀는데, 온로드 부츠에 비해서도 엄청 딱딱해서 발목이 아예 고정이 된 수준이거든요. 진짜 본격적인 오프로드 나가기 전에 적응을 좀 해보려고 잠깐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요새 좀 날이 풀려가지고 바이크가 탈만한 또 온도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조그만 MSX를 타다가 큰 바이크를 타게 됐는데, 이 바이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 바이크를 골라보신다든가 아니면 바이크를 접하신다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속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이크를 처음에 입문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고속, 직발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처음 보고 접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알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라는 물건은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고, 나도 이제 저렇게 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고, 스피드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바이크를 접하게 되는데, 직발을 고속으로 빵 달리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바이크 말고 그냥 고성능 차를 사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능 면에서 아주 막 150마력, 200마력의 알차급이 아닌 이상 이 아주 고속의 속도는 무게당 출력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 출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150마력, 200마력 되는 차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차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바이크가 무게당 출력비가 가볍기 때문에 초반에 빵 치고 나가는 건 압도적입니다. 빠른 제로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고속으로 가면 굉장히 약해지죠. 제 차 같은 경우에도 950cc에 110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최고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10, 220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까지 당겨보진 않았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 한 200마력 정도면 충분히 넘기고요. 고속 직발이라고 하는 거는 배기량이 높고 이제 출력이 높은 차에서 충분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바이크를 타시고 고속을 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 데가 없습니다. 뭐 전용도라든가 고속도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국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량의 흐름이 많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도로의 선형이 고속주행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00km 넘어가는 그런 고속주행에 맞지 않게 되어 있죠. 위아래 굴곡지고 좌우로 굴곡진 도로들을 달려야 되는데, 그런 도로들을 고속으로 달린다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바이크가 잘 나가니까, 기존에 타던 MSX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니까 고속도 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걸 좀 안 하게 되고 정속주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외 영상 중에 바이크 사고 모음만 이렇게 모아놓은 걸 좀 많이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런 경우에 바이크가 사고가 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바이크가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갑자기 건너편에서 차가 내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골목에 있던 차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 잘 운행하고 있었는데, 자기 신호 맞춰서 잘 가고 있었는데, 저 차들 미친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보면 대부분 바이커들이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자들이 예측 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 차가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생각하던 대형 차량의 속도보다 너무 빠르니까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자면 이 과속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바이크를 산다라고 하시는 생각은 좀 접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진짜 차가 낫다. 차는 좀 고속도로도 그래도 좀 달릴 수 있고,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빵빵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도 바이크처럼 크게 다치지는 않으니까 차가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아예 온몸으로 속도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알파인 스키 같은 거. 알파인 스키나 알파인 보드 같은 거, 그런 거 정말 속도감 아주 끝내주거든요. 그 알파인 스키 같은 걸로 다운힐 치면 막 100km 순식간에 나옵니다. 네, 그런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체격에 맞는 바이크를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 바이크의 크기와 무게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시트고도 굉장히 높고, 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저거 다 하고 기름 넣고 하면은 거의 240km, 50km 나오고, 시트고 같은 경우에도 860이 나오기 때문에 175인 제가 앉을 때 까치발이 많이 까치발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남들보다 크고 멋있고 비싼 바이크를 접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남이랑 자기 바이크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멀티스트라 같은 경우에 저한테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나 이제 만약에 듀얼 바이크,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임도나 오프로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게 요구가 되고, 만약에 이제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 발을 밑에 디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발을 제대로 못 디디면 그때 이제 자빠지는 거죠. 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큰 심리적인 부담감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는데 편하게 타지 못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하지 못한다든가, 갈 수 있는 길인데 못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이크 사이즈가 크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3박스에 대한 로망이라든가, 남들 보니까 막 리터급, 오버리터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나도 일단 그런 거 한번 사가지고 타봐야지, 이런 생각 하셔가지고 이제 막 키가 170 이러시는데 큰 바이크를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숙련자는 상관없어요. 숙련자는 뭐 자기가 알아서 칠자로 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다니겠죠. 근데 입문자는 바이크의 정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는 바이크를 골라보셔라. 저도 이제 3박스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로망도 있었고, 멀리 와이프랑 텐덤에서 가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멀티스트라를 샀는데, 솔직히 다시 사라 라고 한다면, 175의 키에서 다시 사라 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가볍고 작은 바이크를 살 겁니다. 뭐 790, KTM의 790S 같은 거, 790R은 너무 크고요.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 바이크를 넘어뜨리고 이런 것도 좀만 더 키가 컸고 덩치가 컸고 그랬으면 그냥 발로 버티면서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못한 부분이 체격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입문자시라면 안정적인 까치발, 그러니까 뒤가 한 5cm 이내로만 들리는 그런 안정적인 까치발이 되는 정도의 포지션 나와야지 이제 바이크를 좀 편하고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경력이 더 쌓이면 그때 더 높은 바이크들 이런 거 타시고 무거운 바이크 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이크가 미들급 혹은 리터급, 오버리터급이다 라고 하면 정말 유지비가 차만큼, 최소 차만큼 혹은 그 이상이 들게 됩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리아 두카티라서 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수리비라든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단 연비 같은 경우에도 알차가 아니죠. 뭐 듀얼로 그냥 느긋하게 다니는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한 17, 18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비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비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크는 차량만큼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되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 일반적인 바이크 샵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비싼 정식 센터 이런 데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반 샵에 가면은 바이크 정비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그 미케닉의 수준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제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정식 센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독일차, BMW, 메르세데스 이런 애들 뺨치게 정비비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감안하셔야 되고, 차량에 비해서 정비 인터벌이 짧다는 것도 좀 큽니다. 자주 정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바이크를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시고 바이크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차 한 대 더 굴리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보험료도 많이 들죠. 요새 이제 배달 대행들이 많아가지고 더 심해지기도 했는데 차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초반에는 종합 들려고 해도 한 50만원 60만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이크 타시게 되면 다른 연습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너링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자 돌기, 원돌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연습이 정말 바이크에서 어떻게 보자면 필수적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전거 같은 경우에 뭐 30km, 40km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 무게라고 해봤자 10km가 안 되거든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코너로 도는 거는 정말 뭐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는데 100km 속도로 뭐 무게는 막 200kg가 넘어가는 바이크로 이제 돌려고 하면 몸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론도 있어야 되고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설설설설설 이렇게 타면은 코너링 한계라는 게 너무 낮아지고 조금 자기가 익숙하게 다니던 코너에서 조금만 더 깊어지면 그걸 컨트롤 못 해가지고 밖으로 벗어나든가 가드레일로 이제 돌진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로드라면 린인, 그 다음에 오프로드라면 린아웃에 대해서 확실한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린인을 하는 경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고, 자세를 잡고 코너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어. 그러면 이제 자세를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으로 몸을 더 집어넣어준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린인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린아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스킬이죠. 바이크의 스테빌라이징, 그러니까 바이크는 기울어져 있을 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가운데 서 있어서 바이크가 안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 스테빌라이징을 위해서 린아웃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바이크는 이렇게 누워있지만 몸은 이렇게 서 있는 린아웃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나 코너발이 안 할 거네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항상 가는 곳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로에서든 생각보다 더 깊은 코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느리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코너 연습은 무조건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원돌기나 팔자돌기를 굳이 시간 내서 안 하시더라도 자기가 자주 가시는 코너에서 코너발이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늘려놔야지 다른 코너들을 만나도 위협이 되지 않는 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이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는 구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넘어뜨리고 타면 좋죠.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뜨리면서 탈 수밖에 없는 게 바이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신에 이제 넘어뜨렸을 때 바이크가 얼마나 안 다치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안 다치게 넘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이크 사실 때도 뭐 아노다이징 된 파츠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뭐 조정식 레버가 들어가 있는지, 머플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보다 바이크에 이제 넘어졌을 때 가드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머플러 가드, 엔진 가드, 뭐 프레임 가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다치게 탈 수 있는 보호장구들,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 생각하신다면 안전장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갖추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넘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크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칠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처음엔 그랬죠. 안 넘어질 거야 당연히 그랬는데 몇 번 넘어져 보니까 사람이 초연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넘어질 수도 있지, 뭐 대신에 안전하게 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으시죠. 일단 입문자 입장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뉴얼에 충실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뉴얼 3회 정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PDF 찾아보시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일단 정독하시고, 바이크 메인터너스 주기도 매뉴얼에 맞춰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이크 정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견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게 좋나? 이 엔진 오일이 좋나? 이 점도가 좋나? 막 이러면서 이거저거 트라이 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크 메인터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기성,
안정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시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집중한 메인터넌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바이크를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메인터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샵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이제 무슨 샵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MT-03 엔진 오일이랑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바꿔주시고 엔진을 교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다른 바이크가 들어왔어요. MX였던가. 딱 들어와서 이제 사장님이 보고 하시는 말이 한 5천 탔다고 들었어요. 5천 탔다고 들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구동계를 전체 오버홀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앞뒤 타이어를 전체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런 말을 하는 걸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 라이더분은 그냥 바이크 좀 봐주세요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전체적인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정비 지침을 내리시더라고요. 5,000km 탄 바이크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타이어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제가 보기에는 좋기 50% 넘게 남아있었고, 5천에 구동기에 오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듣고 있던 사람은 또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러고 맡기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바이크의 메인터넌스 정비 주기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사장님이 얘기를 해도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굳이 거기서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장님 전 다음에 할게요, 그건 조금 더 쓰고 할게요, 타이어는 좀 더 쓴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동기 오버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것만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도 굳이 좀 과도한 견적을 내지 않고 적당한 견적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바이크 입문할 때 좀 했던 생각들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 혹은 바이크 입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 지금 멀티스트라 타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790S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충전자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한결같아요. 야, 니 키면 충분해, 뭘 바이크 한 발만 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직 초보자 티를 벗지 못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와이프가 라볶이 사오라고 해서 라볶이 사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날이 좀 많이 풀려서 라이딩을 좀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라이딩 재밌게 하고 라이딩 영상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